오늘 새벽 한인타운 상가 주차장에서 한인 경비원이 괴한의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젊은 히스패닉 용의자 2명을 쫓고 있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폭행한 후 납치해 산속에 생매장을 시도했던 50대 한인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A 지역에서 무려 130여 개의 식당을 턴 연쇄 절도범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업소 중에는 한인 업소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휴대전화 번호나 은행 계좌가 없어도 해외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 제외 공간을 통해 도입될 계획입니다. 연방교통부가 항공편 취소나 지연 등의 불편을 겪을 경우 자동으로 현금 환불이 이뤄지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 쇼핑몰에서 근무하던 한인 경비원이 괴한의 칼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새벽 2시 30분쯤 한남 체인이 입주한 LA 한인타운 쇼핑몰에서 벌어졌습니다. 쇼핑몰에 무단 침입한 용의자 2명은 태평양은행 앞을 지키고 있던 60대 한인 경비원에게 2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습니다. 칼에 찔려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한인 경비원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10대에서 20대 중반 사이 히스패닉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이들의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폭행한 뒤 생매장을 시도했던 한인 남편에게 1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워싱턴주 서스틴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22년 10월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생매장을 시도했던 55세 한인 남성 안채경 씨에게 징역 13년형, 보호관찰 3년형, 피해자 접근 금지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워싱턴주가 허용하는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앞서 2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안 씨는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안 씨는 시애틀 남쪽 도시 레이시에 살던 집을 찾아가 이혼과 경제적인 문제로 별거 중이던 아내 안모 씨와 말다툼을 시작했고 남편 안 씨가 아내 안 씨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 및 연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극적으로 살아난 부인 안 씨는 법정에서 남편에게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상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낭독하고 오열했습니다. 구덩이에 나를 던진. He digged the ground and he threw me in the hole. 가슴을 칼로 여러 번. He stabbed me several times with his knife on my chest and then he buried me alive.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부인 안 씨는 자신들이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이들을 내보냈는데 자녀들이 집을 나선 후 남편 안 씨의 폭행이 시작됐고 안 씨는 부인의 팔과 다리를 덕테이프로 묶고 눈과 입을 막은 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에서 7마일 정도 떨어진 숲속으로 데려가 19인치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산채로 암매장을 시도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 I told him to think about our children. And he said, I don't need anything. Today, I'm going to kill you. 이후 부인 안 씨는 12시간 동안 구덩이에 누워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한 남편 안 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안 씨가 노숙자였고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상태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약물 과다 복용 상태였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I don't remember everything I did, but I'm sorry. I'm so sorry for what I did. And I cry many times in jail, more than I cry all my life. I cry not because I was in jail, but because my family fell apart. 지역방송 킹5는 22일 법원 선고 공판에 기소된 안 씨와 피해자 안 씨가 출석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LA 지역 소규모 식당을 노린 연쇄 절도범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액은 $16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LA 지역의 식당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올해 19살의 제이콥 퓨, 25살의 쿠원 스티븐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1명 등 3명입니다. 이들은 한 식당을 비롯한 소규모 식당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업소 문이나 창문을 깨고 금전 등록기에 있는 현금, 태블릿 기기들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렌트카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131곳을 털어 16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한인 업주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기간 절도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용의자들은 9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휴대전화 번호나 은행 계좌가 없어도 해외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 달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도입됩니다. 재외동포청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한국금융결제원과 디지털 인증증명 분야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 협약은 휴대전화나 한국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들이 가까운 재외공간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한국의 은행과 증권 등 금융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이기철 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재외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이달 중 재외공간에서 시범 운영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 시 자동으로 환불이 이루어지는 규정을 연방교통부가 도입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상이변이나 사고 등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을 경우 그동안 이용객들은 별도의 안내나 고지 없이 수시간씩 공항에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불을 요청할 경우 고객센터와 오랜 시간을 허비하거나 환불이 이뤄져도 항공사 크레딧 등으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방교통부 규정에 따르면 이제는 항공사로부터 취소나 지연 등의 불편을 겪게 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곧바로 환불을 받게 됩니다.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6시간까지 지연되면 자동 환불이 이뤄집니다. Importantly, we are also changing the refund to clarify that it must be by cash, it must be in cash by default, unless a passenger actively chooses another form of compensation rather than the other way around. No more defaulting to vouchers or credits. 또 위탁 수화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국내선은 12시간, 국제선은 최대 30시간이 지나면 항공사는 요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지정 좌석이나 인터넷 사용 등의 추가 수수료 역시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자동 환불됩니다. 교통부는 이 밖에 항공사가 추가로 부과하는 이른바 숨겨진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항공권 구매 이전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규정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These charges can really add up for things like a checked bag, a carry-on bag, change fees, cancellation fees. Healthy competition requires that as a consumer you comparison shop, which means knowing the real price of a trip before and not after you buy. So airlines will now be required to show you these costs up front. 이번에 교통부가 새롭게 제정한 규정은 팬데믹 기간 항공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교통부는 향후 6개월 안으로 새로운 규정 변경에 따른 시행 방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시행되면 연간 최대 5억 달러 비용이 이용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항공기 탑승 수속 시간을 절약해주는 유료 보안 검색 프로그램 클리어의 혜택을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유료 보안 검색 제도 폐지하는 캘리포니아주 조시 뉴먼 상원 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뉴먼 의원은
연회비 189달러를 지불한 항공기 탑승객은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일반 탑승객보다 더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행객 대부분이 힘든 일정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인 사유로 공항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클리어를 포함한 유료 보안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출장이 잦은 여행객들은 유료 보안 검색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법안의 최종 통과에는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할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어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9개를 포함 전국 55개 공항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안보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재개되고 가자 지구에는 10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3일 미 의회를 모두 통과한 안보지원법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수백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가자 지구엔 10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서명하면서 몇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This package is literally an investment, not only in Ukraine security, but in Europe security. And our own security. 미국 국무부는 일단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 규모의 지원에 우선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공미사일과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용 탄약, 포탄과 장갑차, 공중 정밀 타격용 탄약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동안 미국이 확전 가능성을 꺼려 제공하지 않았던 신형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도 지난달부터 우크라이나에 제공되기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동안은 작전상 보안 때문에 지원 사실을 공개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추가 지원도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형 에이테크스는 미국이 지난해 제공했던 구형 모델에 비해 사거리가 2배인 300km에 달해 러시아 점령지 후방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가 지난주 이 미사일로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러시아 군 비행장 등을 폭격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하마스가 인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인질 석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계 이스라엘 인질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신분을 밝힌 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200일이 넘도록 인질을 구출하지 못한 네타냐후 총리와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영상 길이는 약 3분. 촬영 날짜가 기록되진 않았지만 영상이 공개된 24일이 전쟁 발발 201일째 되는 날임을 감안하면 최근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마스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인질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스라엘 당국은 하마스의 인질 영상을 교묘한 심리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질 영상은 한동안 이스라엘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인질 가족들이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특히 허 씨의 부모는 인질 석방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e brave, lean in, seize this moment, and get a deal done to reunite all of us with our loved ones and to end the suffering in this region. 현재 남은 인질은 130여 명인데 이 가운데 30명 정도는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최남단 라파에 하마스 지도부는 물론 끌려간 인질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진입 작전을 예고해 왔습니다. 현지 언론은 가자 지구에 2개 여단이 새롭게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이 라파 공격 준비를 마쳤으며 정부 승인이 이루어지는 순간 작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라파 지역에는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머물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50년간 백신 접종으로 1억 5천 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같은 수치는 분당 6명의 생명을 구한 것과 같다면서 특히 백신 접종은 유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생사의 위기를 넘긴 사람은 모두 1억 5,400여 명인데 이 중 1억 100만여 명이 유아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백신은 B형 간염과 뇌염, 홍역, 결핵 등 다양한 질병을 막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소아마비 근절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당시 코로나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받지 못한 어린이가 6,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백신 미접종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시가 버스에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를 탑재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LA 메트로는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차량과 불법 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인공지능 카메라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에 탑재될 인공지능 카메라는 버스 전용 차선을 침범하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녹화해 교통국으로 전송하며 교통국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벌금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LA교통국은 카메라 설치 후 60일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시범 운행 기간 동안에는 벌금 납부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LA 메트로는 2달간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한 뒤 올 연말부터는 적용 구간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로 약 4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추가 근무 수당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노동부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연봉 상한을 7월 1일부터 4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연봉 상한선은 35,568달러였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는 58,656달러로 올라갑니다. 주급 기준으로는 내년 1월부터 1,128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는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새 규칙에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 7,432달러에서 15만 2,000달러 초과로 인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로 약 400만 명의 노동자가 초과 근무 수당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 때처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였던 2016년 노동부는 추가 수당 지급 기준을 기존 기준의 2배 수준인 연봉 4만 7천 달러로 올렸지만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의 제한 속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KBTV 방복현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가 제한 속도를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세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뉴욕시가 올바니의 승인을 먼저 받지 않고도 5개 보로에 걸쳐 자체 속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한 방향으로 3차선 이상의 차선이 있는 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시의회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청 대변인은 뉴욕시는 거리에서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애덤스 행정부는 세미법을 일관되게 옹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2013년 파크슬로프에서 축구공을 잡으려다 가속 차량에 치여 사망한 12세 세미 코헨 엑스타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뉴욕시 교통사고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이래로 뉴욕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100명이 넘습니다. AAA 교통안전재단은 보행자가 시속 23마일로 달리는 차에 치일 때 사망할 위험이 1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뉴욕시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치여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브루클린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노란색 실선을 넘은 운전자에게 10세 소녀가 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에도 퀸즈에서 8세 소년이 픽업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다가 양보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와 시애틀, 미니애폴리스 등은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시속 20마일의 속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이란과 핵미사일 분야에 대한 군사협력에 나서고 있는 북한이 경제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러시아를 방문했던 북한 윤정호 대외경제상.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이란 방문을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례적으로 러시아에 이어 이란을 잇따라 찾은 겁니다. 북한과 이란이 오랜 우방인데다 양측 모두 러시아에 무기 등을 지원하고 있어 반미와 친러를 고리로 군사협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우위에 선 미사일 분야와 이란이 앞선 무인기 분야가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순항미사일과 각종 무인기들의 엔진 그리고 항법 장치들을 이란이 개발하고 있는 순항미사일과 무인기에 넣어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 중인 이란제 샤헤드 무인 공격기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해 핵 반격 가상훈련에 나선 데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미의 정당한 방어적 훈련에 책임을 전가하는 여론 호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